안녕하세요. 역사 2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화 파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 파트에서 살펴볼 작은 주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불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있었던 시대부터 국가의 종교로서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통일 신라에 이르게 되면 점점 더 번성을 하게 되고요.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불교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까지 불교가 널리 퍼지게 돼요. 이렇게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불교와 관련된 예술적인 문화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는 승려 2명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효, 두 번째는 의상입니다. 원효라는 스님은 화쟁 사상을 중요시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화쟁 사상이라는 건 여러 종파가 서로 다른 사상의 대립보다는 조화를 잘 이루게 하는 것이 화쟁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 왕실과 귀족들만 믿었던 불교라는 종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상입니다.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라에 들어와서 화엄종이라는 종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교는 교종 중에 한 파입니다. 그렇다면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이라는 두 개의 분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종은 경전 그리고 교리를 중시하는 불교고요. 선종이라는 건 참선, 수행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책을 가지고 불교 내용을. 그러면 교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스스로 책보다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수양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선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상이 만들었던 화엄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교종 중에 한 파였습니다. 여기까지 불교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유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통일 신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통합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문왕은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치하면서 여기서 유교 공부를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학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에 가면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일 신라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바로 골품제였어요. 자, 이 골품제에 의해서 신라는 관리를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성왕은 이 제도보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특히 유교 경전을 얼마큼 공부했는지를 가지고 관리를 등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독서 삼품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독서 삼품과는 그들의 신분보다는 그들의 공부한 수학 능력을 가지고 관리로 등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신분의 높은 사람들, 특히 진골, 이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제도죠. 신분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등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진골의 반대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육두품의 활약 내용을 볼 텐데요. 사람들이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 성골, 진골,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육두품 세력들은 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4명을 볼 수 있겠는데요. 강수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교 문서를 잘 썼고요. 설총은 이두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이두가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한글이 언제 발명됐죠? 조선시대의 세종 때 발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는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한자를 빌려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순과 우리의 어순은 다르고 중국의 말과 우리의 말은 다르죠. 그래서 그 한자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방식대로 썼던 것을 이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두를 설총은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설총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의상처럼 당나라에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문은 진골 귀족이었는데요. 화랑세기, 고승전과 같은 책들을 많이 썼고 이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육두품이었고 김대문은 진골이었다는 걸 차이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예술입니다. 자, 불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나오겠죠. 사찰로는 유명한 것이 불국사, 그리고 불국사 위쪽에 올라가면 있는 석굴암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76쪽, 77쪽에 보면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은 경주에 가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석탑을 볼게요. 유명한 석탑으로는 이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 있고요. 불국사 3층 석탑과 나란히 서 있는 다보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이 선종은 개인 스스로의 참선과 수행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문화재로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요. 에밀레 종이라고도 많이 불려요. 교과서 76페이지 위쪽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성덕대왕 신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긴 여운을 남기는 종소리와 비천상의 무늬가 유명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데요. 이것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전된 목판 인쇄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신 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7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무덤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무덤이 밑에 보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요. 이 돌 위에 무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돌 사이, 이 바로 위에 12개 12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돌을 둘레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양식이 유행한 것이 이 시대의 예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본 것은 통일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나라를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